반드시 끊어줘야 되는 바로 그 순간 등장한 선수 신노현입니다. 믿고 쓰는 신노현, 삼성전자 칸 저그 에이스와 동시에 삼성전자 칸을 이끌고 있는 신노현 선수. 팀이 비록 지금 현재 위기에 처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카드가 바로 신노현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승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엔트리를 꼬운다고 해도 무조건 후반전 신노현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신노현에 대한 믿음은 삼성전자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죠. 얼마 만에 올라왔는데, 몇 년 만에 올라왔는데 스트레이트로 4경기 내주면서 CJ 엔투스에게 모든 영광을 갖다 바치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팀을 여기까지 올려왔었고 저그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었던 신노현 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노현 선수가 만들면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연결고리가 돼야 되겠죠. 지금의 기량이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신노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CJ 엔투스의 칼이 정말로 굉장합니다. 예, 이게 의지로 등장했습니다. 신동원입니다. 가장 파격적인 어떤 엔트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신동원 선수가 제대로 연습하지 못하는 건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서라도 팀에게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나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의지에 더불어서 준비까지 철저히 했다면 분명히 상대가 신노현이라고 할지라도 신동원이 여기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시즌 내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었던 것을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팀을 우승시키고 자신의 역할을 하는 이런 그 신동원 선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동원 선수가 그런 느낌으로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신노현이 그런 의지만으로 꺾을 수 있을 만큼 녹록한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특히나 이 안티가에서 신노현은 이미 2승 1패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신노현 선수가 이번 시즌 자유연하계에서 대저구전 4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패가 김정우 선수거든요. CJ 엔투스와 붙었을 때 신노현이 김정우를 만난다. 이거는 정말 지옥과 같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김정우를 피한 저구전이거든요. 이거는 신노현도 할만해요. 이 전장에서 신노현 선수 충분히 할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신노현 선수는 지금 이 안티가 조선소에서의 준비를 마치고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편의 흐름들을 완전히 빼앗을 만큼 완전히 의외의 카드가 바로 신동원 선수거든요. 과연 그 카드가 기적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대로 4대5 경기 마감 칠지 아니면 신노현이 지금까지 보였던 그 힘으로 삼성전자를 위기에서 구원할지 후반전 2세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고 있습니다. 후반전 2세트 먼저 붉은색 진영을 만나보겠습니다. 신노현 선수 지금까지 보여줬던 자유연하게 그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전을 위해 등장했습니다. 신노현의 진영. 이어서 하단 파란색 신동원 선수입니다. 예, 신동원 선수. 실질적으로 네. 정상적인 패턴으로 지금 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원 선수가 팀을 위해서 나왔거든요. 예, 마음의 짐을 한 시즌 내내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실히 신동원 선수가 팀에서 에이스급 저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신동원 선수가 자신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찾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신노현 선수를 스나이핑하는 자리고 바로 한 경기만 스나이핑을 해내게 되면 CJ 엔투스가 창단 이래로 첫 우승을 차지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CJ 엔투스 이제 한 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한 발을 위해서 신동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한 발을 허용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신노현 선수는 역시 비슷한 생각으로 상대편을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동원 선수가 정말 오랫동안 경기를 나오지 않고 가장 최근에 나와서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플레이오프 1차전이었거든요. SK텔레콤 T1에게 CJ 엔투스가 이번 시즌 9번 12승 9패 9번의 패배 중에서 8번의 패배는 전반전을 모두 다 졌었어요. 전반전을 지고 나서 이긴 경기 단 한 경기밖에 없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그 공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첫 번째 역할을 한 게 바로 신동원 선수. 자신의 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를 확정지었던 게 바로 신동원 선수거든요. 자,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나왔는데 일단은 초반에 그 양 선수의 분위기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2시 그 상단 지역의 신노현 선수의 진영에선 살라못이 먼저 보이고 부하장이 보이고 있는 지역은 바로 신동원 선수의 5시입니다. 자, 약간의 차이, 그리고 역시 앞마당 지역의 부하장을 선택하고 있는 신노현입니다. 조금 더 예.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쪽이 아무래도 신동원 선수 쪽일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확실히 앞마당 쪽에, 그러니까 운영적인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해온 쪽이 신동원 선수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신노현 선수를 노리고 앞마당에 먼저 부하장을 건설을 하고 난 이후에 가스, 그다음에 산란못 이런 순서로 지금 빌드를 타고 있죠. 자, 초반에 아주 극단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편을 제압하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일단 넘어갔고요. 그렇죠. 예, 대군주를 이제 상대방의 본진으로 바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못 이후에, 그러니까 선살라못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가는 형태에서도 가스를 조금 무리하게 빨리 올리면서 갑자기 저글링으로 몰아치는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위험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신동호 선수가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뭔가 초반에 좀 전략을 쓸 것이라는 그 예상을 상대방이 안전하게 하게끔 만들어 놓고 오히려 자신이 배짱을 부리면서 초반은 유리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 상황의 카드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였고요. 네, 신동원 선수가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신동원 선수의 생각대로 이제 경기가 흘러갈 수 있을 만한 채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앞마당에 부하장도 먼저 건설을 했겠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빌드도 아니겠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준비해온 대로 지금까지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노열 선수가 기가 막히게 저글링 활용을 해가면서 상대방의 일벌레도 잡아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상대방의 본진 안쪽을 급습하는 이런 전술적인 측면을 한개 활용을 잡혀요. 해서 잡혀요. 자, 하나. 잡혀요 이거. 자, 초반의 움직임들이 일단 아래쪽으로. 야, 순간적인 센스도 대단히 지금 좋았고요. 자, 가만히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시 네. 한번 공격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오. 자, 일본의 체력이 설마. 5 정도 남아있는데요. 야. 한 바퀴 돌고 결국은 지켜냅니다. 진짜 정말 잘 엄청난 나왔죠. 집중력 보여주고 있어요, 신동원 선수가. 예. 그리고 이게 신동원 선수 입장에서 지금 저글링이 상대방이 자신의 앞마당에 도착할 때 딱 맞춰서 나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일벌레를 먼저 보충을 해줬다는 것이고 왜 그럴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제 앞마당이 느리기 때문에 뭔가 이제 도박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글링을 먼저 찍어서 상대방 기지를 정찰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군주로 가스 타이밍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초반부터 배를 불리고 있는 신동원 선수입니다. 자, 양 선수의 생각이 좀 많이 갈렸는데요. 네. 일단은 저글링 발업을 선택한 신동원, 네. 맹독충 준비를 좀 더 빨리 선택한 신노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촉수를 이 앞마당 부하장 쪽에다가 건설을 하면서 맹독충 둥지가 좀 더 일찍 올라간 쪽이 신노열 선수 쪽이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번식지가 먼저 눌려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신동원 선수는 지금 맹독충 둥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선택과 집중을 한 것입니다. 이게 신도현 선수가 저글링 2기로 상대방의 일벌레를 잡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피해만 주다가 바깥으로 빼놓고 맹독충 둥지가 먼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맹독충 2기로 상대방의 앞마당에 있는 일벌레를 노릴 수가 있었는데 드론을 잡는 데 욕심을 부렸어요. 그로 인해서 맹독충 둥지가 완성이 먼저 돼 있지만 수비를 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좀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마당에 이제 가스를 채취하면서 가스적인 유닛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11시 지역의 신노현 선수고요. 예, 안바랑 쪽에서 가스통 지으면서 일벌레를 조금 더 확보를 한 쪽이 신노열 선수이기는 합니다만은 테크 자체가 지금은 신동원 선수가 조금 더 빠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테크에서의 어떤 전투는 분명히 신동원 선수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신동훈 선수가 남은 그 저글링 한 기로 상대편 진영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중앙 지역을 지나서 저글링을 상대편 진영으로 보내고 있는 11시 신노열. 예, 이게 신노현 선수가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상대방이 지금 둥지탑을 올리고 있고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요. 예, 이 정도 타이밍이라면 이게 아예 모르고 있다가는 이 깜짝 뮤탈리스크의 피해를 볼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뮤탈리스크 갔을 때 상대방이 바퀴와 맹독충으로 한번 타이밍을 잡고 들어오는 이런 러시만 아니면 된다 이걸. 그러니까 저울링 하기로 상대방의 앞마다 바퀴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만 보면 되는 거야. 안 나왔으니까 지금 다시 촉수도 안 찍고 이거는 뮤탈 찍고 운영까지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신노현 선수는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면구덩이도 같이 올리고 있고 예, 이런- 바퀴 소굴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타이밍을 잴 수가 있는 거죠. 자원적인 어떤 그 수급만 가스와 이제 그 미네랄만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상대방의 감염 구덩이가 언제 어디에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올라가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뮤탈리스크 이제 둥지탑이 아예 완성이 됐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상으로 자신을 밀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소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뮤탈리스크가 날아갔을 때 어느 정도 한 구역만큼 타격을 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 자체가 신동원 선수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신노현 선수가 신동원의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얼마만큼 할지가 이제 문제인데
지상 병력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돼 있고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신경 쓰고 있는 11시의 신노열입니다.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신노열 선수도 너무 방심해서 안 돼요. 지금 신동원 선수가 이제서야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글링이 많이 보유가 돼 있거든요. 갑자기 급습하는 이 저글링에 괜히 여왕 적게 찍고 포자쇼스 괜히 너무 욕심부리다가 한 타이밍에 뭔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신동원 선수는 일단은 대군주를 먼저 잡아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자, 그래서 뮤탈리스크 대군주 사냥을 위해서 3시 진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뮤탈리스크가 떴을 때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확장 기지를 조금 늦추더라도 타이밍을 봐서 상대방의 그 멀티, 그러니까 본진과 멀티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자신의 뮤탈리스크를 보고 나서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뮤탈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 바로 그렇게 뮤탈리스크에 대응하느라고 방어 타워를 건설하고 뭐 여왕 배치하고 이러고 있는 타이밍에 두 번째 멀티를 오히려 빨리 확보를 하면서 육가스를 조금 더 빨리 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운영 싸움에서도 조금 더 힘을 얻게 되는 쪽이 신동원 선수 쪽이라 일단은 뮤탈리스크로 압박하는 용도로만 지금은 사용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움직임에 신노열 선수가 여왕을 뭉쳐서 움직이고 있고 포자 속수를 통해서 뮤탈리스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신노열 선수 여왕을 지금 거의 보이는 것만 해도 5기였고 이 정도까지 찍어주면서 안전하게 지금 멀티까지 따라가고 있거든요. 먼저 감염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노열 선수가 이제 감염충과 이후에 히드라리스크가 조합되는 순간에 이 감염충의 활용이 이제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신동원 선수는 잘 넘겨야 돼요. 예. 자, 그 전에 이런 견제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신동훈이 일단 상대편 9시 지역에 부하장 하나만 체크를 했고요. 네, 뮤탈리스크의 뭐 과도한 대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확장 기지를 아예 못 따라가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게다가 감염증을 먼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히드라까지 이제 생산이 되면 뮤탈리스크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는 압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정면 싸움도 지금 그 신경을 정면 싸움에서도 뭔가 막강한 화력을 발휘하기 힘들고, 네. 그렇다면 이제 육가스를 먹은 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체제에 맞춰주는 이런 그 판단을 신동원 선수가 해야 되는데, 자, 그런 판단을 언제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 바퀴 폭으로 올라갔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일벌레 숫자 자체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나거든요. 신동훈 선수가 66기, 네. 신노에는 45기 멈추고 그것을 대신 병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죠. 히드라 등장했거든요. 예, 히드라가 등장을 했고 게다가 감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시간 끌려고 할 때 정면으로 밀어붙이면서 화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신노을 선수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저걸리는 상대편 안쪽 지역으로 좀 밀어 넣어놓고 많이 내려갔죠. 지금 시간을 안 끌고 있고 자신의 감염증은 좀 더 유리하니까, 감염증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예. 유리하니까 일단은 조금 더 깊숙하게 내려갔습니다. 예, 지금 타이밍이 지금 신동원 선수 입장에서 제일 위험한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바퀴를 누르면서 감염증이 보유가 되고 있는 딱 그 시점인데 정말 지금 칼 같은 타이밍 잘 노렸어요. 예, 이 타이밍에 지금 막히고 굉장히 힘듭니다. 자, 예. 일벌레를 다음 섬에서까지 여기까지 버텼거든요. 일단 상대편을 묶어놨습니다만. 예, 일벌레 자체를 많이 찍지 않고, 일벌레 자체를 많이 찍지 않고, 그 다음에 병력 위주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셀 수밖에 없는데, 셋이 밀었고 그 병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더군다나 바퀴의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줬던 신동원 선수거든요. 업그레이드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신동원 선수는 노업이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뭔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확장 기지 자체는 빨랐었기 때문에 일벌레를 많이 확보를 하기는 했지만, 뭔가 상대방의 감염증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을 쥐어짜는 동안에 시간 끌기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됐어요. 동시탑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만 뮤탈리스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내려와서 두 번째 부하장을 깼고 앞선 업그레이드를 바탕으로 감염증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게 정말 그 신동훈 선수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자, 바퀴 고기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볼 수 양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신동원. 네, 신동원이 양으로- 감싸주고 여왕을 잡고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없는 팀에 그냥 바퀴 다수를 지금 찍어서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었죠. 예, 중요한 거는 감염증 숫자예요. 네. 감염증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신동원 선수는 지금 보유되어 있는 감염증이 없거든요. 이 싸움, 결국 유닛 대 유닛 간의 싸움에서는 감염증이 있고 없고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은 상대방의 감염증에 어떤 그 에너지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그 과감하게 진출해 있었던 병력을 자신의 바퀴 머리 숫자로 밀었다면은 상대방의 감염증이 다시 보유가 되기 전에 뭔가 조금 더 이제 자원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번째 부하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감염증은 다시 보유하면 되니까. 예, 자, 업그레이드. 신동훈 선수 일단은 바퀴 위쪽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이미 신노열 선수의 병력의 양도 다시 충원이 됐고요. 업그레이드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신노열 선수가 업그레이드도 상대방보다 더 앞서고 공이업 누르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예, 공이업을 살짝 늦추면서 한 번 타이밍을 좀 잡고 왔었네요. 일단 업그레이드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신동원 선수가 감염증 숫자가 부족하긴 하지만 업그레이드까지 밀리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자, 신노열이 포로를 준비하고 양 선수의 공 2업 단계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바깥쪽에 나가 있었던 감염충,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감염충이 에너지가 없는 동안에
초반에 신동원 선수의 바퀴에게 좀 잡혔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그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누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타이밍이 늦어졌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 두 번째 부하장은 자신만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멀티가 자신만 지금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충 모아가면서 히드라, 바퀴, 감염충 이렇게 조합으로 지금은 상대방의 두 번째 멀티 지역이 활성화되기 전에 한 번 더 압박할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이제는 신노현 선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일벌레의 숫자도 이미 역전을 해서 거의 8개가량 이제 앞서 있는 상황이고 병력의 숫자도 지금 현재 176대 167. 일벌레 제외하고도 약간 앞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숫자로 지금 신노현 선수가 확보를 했거든요. 예, 지금 타임에 이제 신도현 선수가 감염충으로 어느 정도 복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드라도 이제 같이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한 번 정도 더 타이밍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감염충을 미리 보유했던 신도현 선수는 감염충의 만화가 신동원 선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말고 감염된 테란을 더 많이 부를 수 있다는 점. 인구수를 먹지 않는 공격 유닛이 같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염충 숫자는 따라올 수 있는데 에너지는 못 따라오고 그리고 시야 묶였고 이게 무서거든요. 게다가 그리고 공격도 완료됩니다. 까지 있기 때문에 화력면에서 그렇죠. 신도현이 앞서는 이런 장면입니다. 신노현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미 바뀌어 굉장히 많이 넘었습니다. 너무 잘 싸웠습니다. 이거 신동원 선수가. 신도현 선수가 병력들 그대로 놓고 뒤로 조합도 못해. 완벽하고 조합도 완벽하고 지금은 화력 자체도 앞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순조롭게 스르륵 밀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뒤로 밀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신동원 선수 이미 인구수가 80이 넘었어요. 삼성전자 칸이 3라운드 5경기 남았을 때 한 경기만 쉬면 떨어진 상황에서 최재 그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신동현. 그래요.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1위를 차지하면서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CJ 투스에게 4대5로 물러 0대4로 물러서면서 그 결승 무대에 챔피언 자리를 내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왔었던 그 길만 걸어가도 신동현 선수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상 분위기가 너무 선생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역시 믿고 있어도 신노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칸 마지막 남은 정규 시즌 마지막 남은 4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지면 팀이 떨어진 상황, 그 마지막 8게임 당간의 경기에서 팀을 승리를 이끌었던 게 신노율이었거든요. 위기의 상황, 절실한 상황, 이 상황에서 신노율이 일을 해냅니다. 전반전은 이미 내준 거 잊어도 됩니다. 1대1로 지나 0대2로 지나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애결로 끌고 가는 후반전이 문제인데 신노현의 그